상품명을 입력해 주셨으면 상품 속성도 잘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쇼핑 검색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브랜드나 제조사가 적혀 있으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이 높다고 판단돼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검색했을 때 상품명에 나이키라고 적혀 있는 것보다 브랜드가 나이키인 경우에 네이버에서 우선적으로 노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MPM 홍다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2강 키워드 확장편에 대해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쇼핑 검색은 파워링크와는 좀 다르게 상품 정보를 입력을 하면 네이버 로직에 의해 자동으로 키워드가 노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쇼핑 검색 예시를 보여드리면 상품명에 가벼운, 여자 등의 문구들이 있는데요. 이 문구들을 통해서 가벼운 안경테, 여자 안경테 등 이런 키워드들의 노출이 되고 아래쪽 등록된 자외선 차단이라는 속성을 통해 자외선 차단 안경에도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키워드들이 조합되어 노출이 이뤄지고요. 이처럼 많은 키워드들에 노출되기 위한 키워드 확장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고 시스템에서 변경하기 전에 쇼핑 검색 일반 영역에서도 키워드가 많이 노출되길 원한다라고 하실 경우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입력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경우에는 상품명 글자 수도 많이 입력할 수 있고요. 물론 50자 정도를 권장드리지만 띄어쓰기 포함해서 최대 100자까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글자 수도 차지할 뿐더러 추후 광고 계정으로 상품을 끌어오시면 대부분 반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품명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키워드가 조합돼서 노출되니까요. 그리고 경쟁사 관련 키워드나 할인 가격, 쿠폰, 적립 혜택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확장 소재 등에서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상품명을 입력해 주셨으면 상품 속성도 잘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쇼핑 검색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브랜드나 제조사가 적혀 있으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이 높다고 판단돼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검색했을 때 상품명에 나이키라고 적혀 있는 것보다 브랜드가 나이키인 경우에 네이버에서 우선적으로 노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속성을 잘 입력하실 경우에도 키워드 검색 시 내 상품이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서 정리드리는 것처럼 쇼핑 검색에서 검색할 경우에 상품 속성에 따라서 내 상품을 노출시켜주기도 하고 네이버 쇼핑 탐색 도구에서 속성을 클릭할 경우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럼 이외에도 광고 진행 시 더 많은 키워드들을 확장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를 광고 시스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시스템을 접속하시면 쇼핑 검색의 소재들을 등록해 놓으셨을 거고 기본 상품명이 연동돼서 노출이 되고 있을 건데요. 상품명 수정을 통해서 원하는 키워드들을 노출시키고 싶을 경우 이렇게 상세 보기를 누르시고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상품명을 변경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본 상품명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등록하셨을 때 입력하신 상품명이고요. 노출용 상품명은 변경하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조합돼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좀 전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는 1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광고 시스템 내에서는 25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명을 등록하실 때도 이제 중복 단어는 반려될 수 있고 상품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지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노출되는 키워드에 따라서 원하는 노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빨간 목도리 키워드에서 빨간색 목도리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명을 수정해서 키워드를 확장하는 법까지는 알겠는데 25자 입력은 나한테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에 키워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룹별로 세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룹 3개에 동일한 상품을 각각 등록 진행한 뒤에 상품 소재명을 변경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선물 관련 그룹에서는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걸릴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고 색상 관련 그룹에서는 예를 들면 골드 안경테, 실버 안경테 등의 키워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상품명을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키워드가 중복되면
키워드 한 개에서 똑같은 상품이 여러 개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동일한 키워드가 상품명에 적혀 있더라도 입찰가가 높은 상품에서 노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각각 다른 상품일 경우에는 중복돼서 노출이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안경 브랜드라는 키워드가 이제 메인 키워드 그룹에서만 노출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 제외 키워드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외 키워드 설명편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키워드들을 추가해야 될지 조금 어려우시면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셔서 키워드를 선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아이템 스카우트 등에서 이제 연관 키워드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은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제 세부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확장하셔도 좋지만, 검색 결과가 너무 적은 키워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연관 상품까지 함께 포함해서 노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상품명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상품이 이제 원하는 키워드에 잘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 쇼핑 검색에서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보시지 마시고 도구, 광고 노출 진단 탭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노출 중인 광고에서 내 제품의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타 상품들의 카테고리도 확인하셔서 내 카테고리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상품들의 가격들도 확인하셔서 내 상품을 어느 위치에 두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쇼핑 검색 키워드 확장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교육에서도 쇼핑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